수학학원도 성실하게 잘 다니고 심화서도 사고력도 다 했는데 학교 시험이 60점대라면 최근 지인의 그 중2 남학생 수학 문제로 얘기를 해주게 되었어요. 심화도 했고 학원도 잘 다니는데 학교 시험에서 60점 초반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정말 비슷한 사례로 상담을 했었거든요. 이런 비슷한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연은 이래요. 아이가 저학년부터 사고력 문제집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다 풀었고 매학년 심화 문제집까지 다 풀었다고 합니다. A급 수학이나 최상위를 다 풀고 넘어갔다고 하네요. 5학년 말부터는 그 유명 수학 체인 학원을 다녔는데 숙제도 어려움 없이 잘 해갔다고 하네요. 학원 복습 테스트도 다 맞고 학원도 높은 반에서 성실하게 잘 다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 60점대를 맞아왔다고 합니다. 중2 과정은 학원에서 한 번 더 집중해서 듣기도 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려운 문제들 잘 푸는 성실한 아이인데 왜 학교 시험만 이럴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학 전문가 아니고 그냥 수학을 좋아하고 조금 잘하던 동네 아줌마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우선 시간 안배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안배 연습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시간을 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시험 시간 안에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보통 학원이나 집에서나 시간에 여유를 두고 편하게 풀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많이 풀면서 뭐 꼼꼼하게 단계를 밟아가거나 고민하는 그 습관이 몸에 배인 거죠. 학원을 오래 다녀서 높은 반에 또 배정이 되면 난이도별로 풀기 때문에 고난이도 위주가 되죠. 시험 문제처럼 저난이도, 그 쉬운 문제에서부터 고난이도까지 다 포함된 그런 형식으로는 연습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럴 때는 시험 직전에 시험 시간처럼 딱 정해두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바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실력이 탄탄하다면 그 학원을 다니면서 이 연습만 잘 지켜도 바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학교 족보를 몇 년치 구하셔서 풀어보게 합니다. 뭐 족보 구하는 사이트들 많이 아시죠? 뭐 그 학교 문제가 아니라 뭐 다른 학교 문제라도 좋으니까 시간을 두고 푸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과 기본 유형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만 많이 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념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전체를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아는 것 같은데 틀리는 거죠. 애들은 이런 쉬운 걸 그 개념 구멍으로 틀려놓고서 실수라고 합니다. 쉬운 건데 실수했어. 뭐 그런데 이거 다 실력인 거 아시죠? 쉬운 것도 틀리지 않도록 개념 다지기부터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애들이 일부러 안 해야지 이러진 않아요. 뭐 성실한 아이라서 학원에서 이제 높은 반이 되면 개념 다지는 쉬운 문제는 거의 풀리질 않거든요. 시험 직전인데도 고난이도만 풀리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 직전에 교과서 문제만 풀어봐도 개념은 다질 수가 있을 거예요. 애들이 교과서 문제들은 쉽다고 생각을 해서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 다지기로 교과서를 한번 직전에 풀어봅니다. 학원에서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 유형을 많이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쌤 같은 그 유형서를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시켰거든요. 사실 심화 문제라는 게 기본 유형들의 조합인 경우가 많아요. 그 숨은 기본 유형들을 그 포착하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본 유형들을 생각보다 많이 반복 학습을 해야 합니다. 심화 문제만 그냥 많이 푼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 유형 학습량이 많아지면 심화도 시간을 덜 들이고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댓글에서 학원 그 강사 쌤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어머님들이 개념, 유형을 오래 하기보다 그냥 심화로 직행해서 진도를 그냥 쭉쭉 빼주지 않으면 항의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진도를 많이 나가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거죠. 그리고 심화하는 방법은
탄탄한 기본 유형 학습에 조금씩 플러스 해나가는 그 과정입니다. 기본 유형만 많이 해도 사실 80점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그냥 어려운 심화만 오래 하다 보면은 60점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서를 풀어야 한다고 유형서 대충 풀거나 스킵하며 풀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심화서를 덜 풀더라도 일단은 유형서를 꼼꼼하게 반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유형서를 반복한다고 기존 학습량에서 유형서 푸는 시간을 추가로 많이 넣으시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수학만 싫어지겠죠. 솔직히 한정된 시간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으냐 이 문제잖아요. 다 많이 하면 좋다고 누구나 생각하죠. 하지만 다른 과목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속 수학만 하냐고요. 그러니까 학습 시간이 동일하다고 할 때 개념, 유형, 심화, 비율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기존에는 3대, 3대 4라고 하면 이번에는 3대 5대 2나 3대 6대 1 정도로 바꾸시라 하는 겁니다. 심화도 많이 하고 유형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 점수대에서 이번에는 기본 유형을 많이 늘리자는 거예요. 탄탄하게 유형 다지기 해보자고요. 제가 이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네요. 80점 이상이라면 조금 다르겠지만 60점대에 심화만 많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율은 점수마다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주세요.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이번에는 80점 이상을 목표로 개념 다지는 문제도 꼭 풀고 기본 유형을 반복해서 봅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시험지로 시간 안배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탄탄히 갖춰지면 심화를 조금씩 늘려줍니다. 유형서를 많이 풀지 못했다면 심화서를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학교 시험을 준비하고 이 단계를 잘 치르면 다음에는 심화 양을 더 늘려주세요. 만점은 다음 시험을 기약하시자고요. 중학교 1, 2학년은 초등에서 벗어나서 어려운 수학을 좋아할지 말지, 포기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절대 못한다느니, 왜 이러느냐느니, 이런 말을 마시고요. 다음에는 조금만 올라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일단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면 꼭 좋은 성과가 나타납니다. 용기 잃지 않도록 다독이면서 해보셔요.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엄마가 먼저 기운 내시고 힘내시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육아 방법, 교육법은 아이 숫자만큼 필요한 거 아시죠? 그저 참고만 하시고 아이에게 맞게 뺄 건 빼고 넣을 건 더 넣으셔서 활용해 주세요. 도움 되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